얼마 전 선대위가 전면 개편되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병철 씨 사망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면서 CCTV 영상을 두고도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3일째인 오늘까지도 이런저런 말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어제 심장 비대와 대동맥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의 1차 소견을 발표했었죠.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의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쇄 사망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것도 20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와 관련한 사람들이 한 달 새 3명이나 사망했으니 우연치고는 정말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측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처럼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 2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차장이 지난달 21일 숨졌고 같은 달 10일에는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사망했습니다. 둘 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른바 키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럴 경우 이재명 후보는 대선가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은 여러모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요 인물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검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꼭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가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숨진 이병철 씨는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제보했고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 이외에 또 다른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건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의혹의 핵심 근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면 엄청난 소송 비용이 들었을 텐데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그 근거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병철 씨 사망과 관련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어제 경찰이 국가수의 부검 구두 소견을 발표한 직후 유족 측이 밝힌 대로 이 씨가 말하고자 했던 것, 즉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점이겠고요. 둘째가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꼭 누군가에 의한 직접적 타살이 아니더라도 무엇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나라는 점인데 유족 측은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후 이 씨가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인들에게도 거처를 말하지 않고 모텔에 투숙했는지 이 점도 매우 수상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 씨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교수는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고 CCTV도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자살은 일단 아니고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타살이냐? 거기도 타살의 흔적도 불명확한 것도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인은 두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하나는 외상 또 하나는 약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장이 그렇게 확 부풀어가지고 동맥이 파열될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지금 경찰청에서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이유 말고도 혈액검사나 약물검사나 정밀부검의 결과까지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낼 수가 없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마치 확정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증이 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수정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의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까지 부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다며 꼭 타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궁금증이라는 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주장이 즉슨 사인은 두 가지, 즉 외상과 약물인데 심장이 확 부풀어 동맥이 파열될 정도, 이걸 밝히려면 혈액검사나 약물검사 등 정밀부검의 결과까지 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 마치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냐? 이게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수정 교수는 CCTV 영상도 좀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수정 교수는 CCTV 영상을 두고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약 2초쯤 지나 문이 다시 열리고 닫힌 점에 의문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조사를 충분히 하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찰은 성의 있게 조사를 하라, 제발 정확하게 경위를 수사하시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전날 이 씨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온 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정의당, 안철수 후보 등을 향해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사과하거나 정계를 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말 금도를 어기는 것일까요? 고인에 대해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건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은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숨진 이 씨를 폭로자가 아니라 대남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로 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었을까요?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민심을 잘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